걱정, 내일도 걱정이십니까? 여러분의 걱정을 덜어드립니다. 정영진 최욱의 걱정 말아요 서울. 자, 오늘따라 특히 더 힘을 내신 우리 최욱 씨. 네. 최욱 씨는 불의를 잘 참는 편이죠? 그렇지 않죠? 좌시하지 않는 거 잘 알지 않습니까? 한 대라도 맞으면 무조건 참지 않습니까? 뭐 고등학생들이 담배를 피든 어떻게 하든 다 참잖아요. 옛날 얘기입니다. 아, 그래요? 저는 그런 불의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요즘 뭐 불의를 못 참는 분들 뭐 종종 계시긴 합니다만 사실 불의를 참지 못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나 그 어떤 조직에 계신 분들이 불의를 보고도 눈 감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게 결국 이제 본인에게 돌아온 피해가 워낙 심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걸 고민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내부 고발 또 공익제보 이 주제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또 함께해 주실 분들 계시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또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서울시 공익제보 안심 변호사. 사법고시 패스했네요. 최재홍 변호사 환영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입니다. 네. 로스쿨 출신인지 어떻게 알고 사법고시 얘기를 해? 아니 저 나이가 좀 있어 보이시는데. 아니 네, 맞습니다. 네. 사법시험 출신입니다. 사법고시예요. 아, 그래요? 우린 그런 것도 정확하게 구별해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분은요? 서울시 공익제보 지원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명광복 공익제보 지원 팀장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름은 누가 지어주신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지었죠. 혹시 광복절이랑 상관이 있습니까? 예, 그날이 생일이라서 8월 15일이 생일이세요? 상당히 성의 없는 이름. 야, 성탄절에 태어났으면 명성탕. 네, 3일절에 태어났으면 명상민. 명삼일. 야. 그래도 이름이 굉장히 그 누구나 한 번 들으면 이렇게 잘 잊진 못하시겠다, 그죠? 네. 명광복. 이름 불만이 자체에 굉장히 많습니다. 빛이 많네요. 환하네요, 이름이. 네. 그래서 머리가 또 환하고. 최욱 씨, 이건 아니지. 안철수 따라하는 겁니다. 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 공익제보 그리고 이 내부 고발 얘기를 좀 할 텐데. 일단은 그 내부 고발 굉장히 이름은 네. 아름답고 좋습니다.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고자질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한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네. 이 좋은 거를 이제 고자질이라는 단어로 그렇죠, 그렇죠. 약간 좀 비하하고 그런 느낌이 있어요. 사실 내부 고발이라는 게 일종의 그 조직 내에서는 배신자처럼 그렇죠. 이렇게 찍히는데 네.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국민을 배신 안 하는 건데 네. 이 사회 전체를 배신 안 하는 건데 여튼 뭐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다는 건 뭐 다들 아실 테고 내부 고발에 대해서 좀 개념을 한번 우리가 잡고 가죠. 예, 내부 고발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우리 저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네, 내부 고발이라는 것은 어떤 말씀하신 대로 조직, 기업이든 정부 기관이든 그 조직 내에 일어난 불의, 불법에 대한 사항을 네. 스스로 직접 행위한 사람이나 옆에서 봤던 분이 그 내용을 사회에 알리는 것이 이제 내부 고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대표적인 게 고영태 씨가 내부 고발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고영태 씨도 행위자와 관련된 측면에서는 내부 고발이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행위자와 관련이 없으면 이게 공익제보에 들어갑니까 그러면? 그렇죠. 우선 그 해당 조직의 울타리에 밖에 있는 사람이 알게 됐다고 한다면 그건 네네. 공익제보가 들어가겠죠. 어느 회사에 무슨 불법 거래 이런 게 있는데 그 회사원이 신고하면 이거는 이제 내부 고발이고 밖에서 어떻게 알아채고 그거를 신고하면 공익제보고. 예, 맞습니다. 시민 신고라고 하죠. 시민 신고. 예, 예. 네. 여기 이제 내부 고발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네. 고자질이란 단어로 그만 좀 해 그거. 사용이 됐고요. 그리고 공익제보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오지랖이라는 네. 우리가 좀 비하되어 왔어요. 아, 그러네. 네, 적절하죠? 아, 이거 아주 적절한 드립입니다. 네. 고자질과 오지랖. 네. 이 오지랖퍼들이 많아지는 또 고자질쟁이가 많아지는 사회가 그만큼 건강해질 수는 있을 텐데 이 서울시에서 이걸 운영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근데? 일단 학교 선생님들 예,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애들한테 예. 네. 이제 고자질을 장려하잖아요. 어. 무슨 일이 생기면은 꼭 그렇죠, 선생님한테 그렇죠. 얘기해야 된다 네, 이렇게 네,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시민들 사이에서 네.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공적인 문제들이 네. 이게 부딪히는데 예를 들면은 뭐 담배를 피운다. 뭐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린다. 네. 주차를 잘못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이제 시민 신고가 없으면은 단속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뭐
직원들이 전부 다 이렇게 맨날 순찰을 둘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신고가 당연히 장려가 되는 거죠. 이 오지라퍼들이 그 필요한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서울시의 여러 가지 각 기관이나 뭐 그 자치구도 있고요. 네. 뭐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는데 뭐 이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리들을 가리켜서 부패라고 그러잖아요. 네. 네. 이런 부패들도 이제 그 아시다시피 뭐 까라라든지 뭐 이런 식의 방법들이 동원이 된단 말이죠. 네.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내부에서밖에 사실 몰라요. 이제 밖에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나가서 들여다보는 것만으로 한계가 있어서 이제 내부 고발자들이 사실은 부패를 발견하게 하고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는데 굉장히 큰 거의 유일한 이렇게 단서가 되는 거죠. 네네네. 아. 제가 그 내부 고발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는지 네. 확인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사이에서 박원순 시장을 씹은 사례가 있습니까? 아, 요거 팩트 체크합니다, 우리. 누구를 위한 내부 고발이야? 서울시 공무원 그 내부 고발이죠. 그러니까 시장님을 위한 내부 고발이야 이거는? 아, 그러니까 그렇죠. 그 조직 아닙니까? 그것도 서울시 공무원도. 아 씹을 수 있지. 씹은 사례 있습니까? 그래 좀 정정한 사례 있습니까? 없습니까? 씹었다 내부 고발. 조금 그런데 네. 뭐 저부터도 네. 그렇게 하고 아 있으니까요. 본인부터 씹었다. 예. 자, 그럼 박원순 시장 단점 하나 얘기해 보세요. 네, 내부 고발 들어갑니다. 이거 봐요. 본인들도 못하면서 남들 보고 하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이게 이제 네. 서울시에서 공익 신고자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별도로 운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현재 법상으로도 공익 신고자 보호법이 있는데 네. 문제는 신고할 때 본인 이름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명광복 팀장님 같은 경우에 명광복이 신고로서 박원순의 잘못된 점을 말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두렵잖아요. 두렵잖아요. 네. 서울시는 신고자의 이름이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아. 안심 변호사인 제가 아. 박원순 시장의 단점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누군가의 제보를 받아서 받아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제가 싫으면 제가 받은 척하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익명성에 보장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서울시의 독특한 제도이고 공익신고와 내부 고발자를 더 장려하는 제도라고 이렇게. 아니 우리 변호사 아저씨가 만약에 어용이라면 어? 그 중간에 뿌락치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악용될 소지가 있는데 본인이 딱 판단을 해서 좀 걸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걸러가지고 시장님한테 아 얘 위험하네요. 시장님은 많이 씹어요. 제거해야 됩니다. 아 그거 보세요. 이게 시스템적으로 완벽하지가 않다니까요. 군대에서도 보면 소원술이야. 소원술이 다 걸려내. 하사가 다 그러잖아.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믿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 변호사를 선정하고 할 때는 네. 단체의 이제 추천을 받습니다. 이제 해당 분야에서 좀 선망이 되고 활동을 많이 하는 NGO들의 추천을 받은 변호사가 이제 선정이 되게 돼 있어서 네. 물론 이제 다른 단체도 있을 수는 있겠죠. 뭐 어버이연합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추천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추천한다고 해서 이제 그게 될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은 또 다시 이제 대상. 아니 그 박원순 시장이 NGO 그 우두머리 아니었습니까? 우두머리는 또 뭡니까? 좀 이끄셨지. 그렇잖아요. 예. 다 그저 아름아름 해갖고 그렇게 하겠지 뭐. 아름다운 재단 뭐 이런 거. 네. 예, 다 하셨지. 한통속인데. 아, 그럼 한통속으로 봐야 됩니까? 이거? 네. 예. 그 우리 저 최재형 변호사님은 예. 이거 하시면서 변호사 일도 따로 하세요? 아니면 이것만 전담으로 그냥? 아니죠. 전업이죠? 이것만 해서는 아. 먹고 살기 힘들고요. 아. 다른 이제 본업이 별도로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안심 변호사는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사건에 대해서만 대리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알바. 알바라고 하기에는 좀 돈 좀 받잖아요. 약해서 아, 문제박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 익명 제보의 위험성은 또 하나 이게 무책임하게 제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냥 그렇지. 막 여기저기 막 악의적으로. 찌를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어떻게 걸러내세요? 그게 이제 저희 변호사들이 하다 보면 촉감이란 게 있습니다. 촉에 의지한다는 네. 건 너무 웃긴 거 아닙니까 이거? 근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네. 내부 고발자들이다 보니까 네. 그분들을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게 제일 좋죠. 네. 그래야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증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는 만나기를 원하지 않거나 만난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네네. 본인이 컴퓨터 작업을 했지만 컴퓨터는 회사에 있어서 못 갖고 나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그분의 얘기를 듣고 정말 그럴만하다. 또 이 공익신고를 통해서 어떠한 것이 고쳐질 수 있겠다라고 한다면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냥 공익신고를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서울시에서 해당 감사하는 분들이 해당 기관에 가가지고 그 사실을 이제 한번 감사를 해보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이제 대리신고하는 쪽에서 좀 이제 공익신고의 가치나 이런 부분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 일반 사기업은 그게 안 되죠. 사기업은 안 됩니다. 네. 네. 어디까지 되는 겁니까, 우리 형님이? 하는 서울시 산하기관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서울시 산하기관. 네. 서울시 예전은 이제 서울시에서 맡고 네. 있는 사무. 네네. 그러니까 서울시가 이렇게 뭐 관리하고 감독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네. 뭐 복지기관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다양한 그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사업들에 네. 대해서는 또 감사나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니까 이제 서울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네네. 이제 안심 변호사를 거치게 되면 일단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안심 변호사가 1차적으로 이렇게 필터링을 하는 거니까 예, 훨씬 더 정확한 제보가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네. 우리 팀장님은 뭐 하세요? 그럼 거기선? 저는 이제 뭐 거들먹거리겠지. 아닙니다. 열심히 그 서울시의 원순시 한라인이라고 있어요. 네. 원순시 한라인. 예, 예. 이게 그 서울시 공익제보 창구를 그 선정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브랜드를 이렇게 따서 네. 원순시 한라인으로 명명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네. 계속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는 열심히 모니터를 보면서 열심히 보면서. 예, 들어오는 제보들에 대해서 그 분류를 하고 배분을 하죠.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지원 업무를 하고 계신 건데 많이 들어옵니까 실제로 이런 제보들이? 제보들이 그 올해 1분기 네. 1분기에 118건이 들어왔거든요. 118건. 예, 예. 하루 한 건 그러니까는 꼴이네요. 아니다. 그렇죠. 하루에 한 건이 조금 휴일이 넘네. 있으니까 예, 예. 예, 하루에 뭐 2건, 3건 그리고 안 들어오는 날도 있고 노는 뭐 날이 많다고 봐야겠네요. 3일에 한 건 정도잖아. 휴일에는 저도 놀아야죠. 어떤 예가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서울시 관련돼서 지금 이제 조사 중에 있는 것도 있어서요. 네. 얘기하기가 좀 이제 네네. 조심스럽죠. 조심스러운 것도 있는데 네. 지금 이제 한참 얘기가 되고 있는 현대자동차 건도 한번 이제 진행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현대자동차요? 예. 그게 왜 여기서? 이제 서울시 부분은 이제 아닌 거지요. 그래서 일반적인 네네. 내용으로서 서울시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서울시 이제 산하 기관인 모 재단의 네. 이제 채용 비리에 관한 부분, 채용 비리. 채용 비리 부분도 있고요. 네. 서울시에 있는 지하철 뭐 역사에 이제 분실 유실물에 대한 그 뭐 횡령 부분 뭐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분실물을 이제 중간에서 슈킹하는 거군요. 그렇죠. 예, 뭐 그런 제보라든지 아니면 뭐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서의 자금 유용, 횡령 뭐 이런 부분들이 꽤 많은 사례를 좀 갖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신고가 되면 우리 변호사님이 이제 공익 제보를 이제 하시게 되는 거고. 그렇죠. 안심 변호사로서 대리 신고를 하게 대리신고를 들어가는 하시고. 거죠. 그래서 해결된 사례들도 당연히 예, 있습니까? 있습니다. 잡아놓기도 합니까? 서울시이기 때문에 잡아놓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고발을 한다던가 뭐 그런 건 안 합니까? 고발까지 갈 수도 있죠. 합니까? 예. 갈 수도 있고 서울시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건 이제 징계를 때리게 되겠죠. 근데 이제 일반 시민분들 같은 경우도 이 서울시 공익제보라고 하지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서울시 사무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정말 억울해서 고소를 했는데 경찰과 검찰 쪽에서 지금 최순실과 동일하게 이 거대한 부패 세력이 자기의 고소를 불기소했다. 그래서 서울시의 박원순 시장님이 나서줘야 된다라고 이제 상담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서울시 소관이 아니고 저도 박원순 시장님을 못 보는데 협의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다시 이제 뭐 돌려보내는 드린 경우도 있고요. 이거에 대한 우리 시장님의 의지 같은 게 좀 강력합니까? 아니면 이런 거 하나 좀 그냥 해놓고 그냥 뭐 많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 정도이신가요? 아니면 뭐 정말로 이거에 대한 의지가 좀 강력하세요? 일단
원순 씨 한 라인이니까 네. 그러니까 시장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거거든요. 그거는. 아 직접 지시 사항입니까? 예, 예. 어. 그리고 그 서울시 시스템에 이 공익 제보 사항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그 제보를 하게 되면은 이 열람을 네. 시장님하고 그 저희 감사위원장님 음. 그리고 저희 그 담당 직원들 말고는 열람 자체가 불가능하게 도록 돼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원순 씨 한라인이라는 용어를 썼던 거고. 아까 뭐 농담처럼 얘기했습니다만 지금까지 그 박원순 시장에 대한 건은 한 건도 없었죠?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와요? 네. 좀 소개 좀 해줘요. 뭐 그 언론에서 네. 이제 발표하는 뭐 여러 가지 문제들 있잖아요. 네.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시민들이 네. 그 방에서 이렇게 텔레비를 보고 계시다가 분개하시는 분들이 네. 많이 올립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박원순 내용인 시장. 예를 들면 거예요? 네. 동성애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굉장히 그 이슈가 되는 서울시 이슈에 대해서는 거의 네.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 동성애 축제를 위해서 뭐 개방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네네. 올린다는 거죠? 뭐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고. 근데 그거는 뭐 예. 내부 고발이나 공익 그건 아닌 것 같고. 제보보다는 그냥 의견 개진 정도 아닙니까? 예, 리- 예. 리플 저희도 그렇게 정도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분들한테 굳이 네. 이거는 공익 제보가 아니니까 제가 하지 마시라 할 수는 없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다 그 정확히 답변하고 뭐 이렇게 절차에 준해서 하고는 있는데요. 네네. 뭐 엄밀히 말하게 되면 뭐 공익제보는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데 뭐 선생님 죄송한데 말씀 안 할 때는 마이크 앞에 있고 말씀할 때는 마이크에서 벗어나고 이거는 무슨 우리 뭐 어떻게 골탕 먹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쉴 때는 이렇게 쉬시더라고. 얘기할 때는 이렇게. 알겠습니다. 네.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저 팀장님 하는 일이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 아니에요. 다 변호사님한테 맡기고 있잖아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예.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저 안심 변호사라는 것은 최근에 생긴 겁니까? 언제부터 한 거예요 진짜? 2014년부터 2014년 예, 생겼고요. 지금 1호입니까 3년. 우리 형님이? 예, 1호입니다. 아, 1호. 처음에 5명 독수리 오영재 출발했는데요. 네. 지금은 이제 10명으로 늘어난 상황이고요. 오. 10명이나 필요해요? 이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다 보면 저희들이 이제 여기만 전문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본업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인원이 많아져야지 저희들도 좀 편하게 좀 더 집중으로 할 수 있어서 좀 더 늘려져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두 분 생각하실 때 이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가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 서울시는 뭐 예외를 하더라도 뭐 일반적인 뭐 공직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혹은 뭐 기업에 있는 분들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가 좀 많이 미흡하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많이 미흡한 상황이죠. 네. 우선은 기업에서는 내부 고발이 들어왔다고 치면 어떻게든 그 사람은 잘라야 됩니다. 왜? 다른 직원들이 똑같이 할 수 있으니까. 아. 본보기로 맞아. 아예 밟아야 되는 거죠. 어. 그래서 그 사람을 왕따를 시키고 또 또 사측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 또 이제 해코지를 한다든지 이럴 그렇겠지.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법적으로는 그러한 불이익을 못하도록 막아놨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그것 때문에 해고를 시켰더니 권익위에서 복직 명령을 이제 내렸죠. 보호 조치로서. 그러면 현대차가 지금 이제 행정 소송을 또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기들은 정당하게 해고했는데 왜 권익위 네가 다시 복직을 시키려고 하느냐 뭐 이렇게 이제 따지는 거죠. 그 개인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안 하게 되지. 그 오히려 더 큰 거는 네. 공익 제보나 내부 고발을 하게 됐을 때 이제 사측에서는 이렇게 만드는 거죠. 저 사람은 원래 돈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아 맞아. 그리고 음해한다. 더 잘못된 것이 있는데 이걸 감추려고 뭐 회사에 대한 약점을 잡아서 한 배신자야. 아 네, 맞아. 우리 이제 요새 배신자 많지 않습니까? 뭐 대선에서도 네. 모 후보가 배신자라고 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네. 배신자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어. 그런 문화도 이제 좀 많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그 일전에 그 김용철 변호사 삼성 내부 고발자 그분 지금 어디 갔어요? 아니 변호사 활동을 뭐 그렇게 많이 하고 계시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살아는 계신가요? 아직 생존은 하고 있는 걸로. 아, 그래도 그분 정도면 나는 차라리 괜찮아. 왜냐면 네. 이 변호사라는 전문직이 있잖아요. 네. 먹고 사는 데 큰 지장은 없다고. 근데
진짜로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이거 내부 고발자에서 찍히면 의자만 줘요. 의자만 책상도 안 줘. 못 견디게 하지. 네, 그런 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네. 아예 그냥 그렇다고 사무실 벗어나지도 못하게 아, 그냥 사무실에서 그냥 의자만 주고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지나가는 그 얘기를 가지고 저희들이 면벽 근무라고 얘기합니다. 면벽. 예. 아, 벽을 면하고 아무것도 없이 벽만 보고 있어야 되는 거지. 하루 종일. 그 수행이죠. 아, 그 보통 우리 저 군대에서 영창 가면 그렇게 있는데 아 가보셨나 보네요. 아니요. 요새 한창 그 논란되고 있는 그 건으로. 아 무슨 거? 네. 그 저도 뭐 왠지 본 것 같네요. 하나 지금. 그러니까 뭐 저 회사 후배들도 선배 대접을 못 하게 해요. 예. 부를 때도 뭐 그냥 이상하게 부르게 하고 하여튼 이런 것들을 잘 보호를 좀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나는 이런 보호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 난 돈이라도 많이 줘야 된다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회사에서는 도저히 일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뭐 예를 들어 뭐 탈세 뭐 한 100억 신고가 되면 이런 건 한 30%나 이 사람한테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 뭐 그런 건 좀 없습니까? 지금 현재 네. 이제 부패 방지법이라고 네네네. 따로 법이 있어요. 이 법을 통해서 이제 부패 신고자들한테는 네. 보상을 해주도록 돼 있는데 네. 최대 금액이 30억 원을 넘지 못하도록 돼 있거든요. 30억만 받으면 되지. 예, 예. 그런데 예. 이 최대 금액을 받으려면은 네.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네. 이제 제보를 받고 이제 조치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보조금을 이 사람이 1억을 빼돌렸다 네. 해서 1억을 환수를 합니다. 네. 이제 환수 조치라고 하는데요. 그 1억을 환수 조치를 하게 되면은 1억을 환수 조치했는데 30억을 주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 예. 이럴 경우에는 20%를 주게 돼 있어요. 20%. 2천만 원? 예, 예. 네. 이 2천만 원이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높아질 필요는 있는 게 그 이제 보상금을 바라고 네. 이렇게 공익 제보를 하는 경우가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네. 공익 제보라는 게 네네네. 이제 공적인 문제를 제보하는 거지 공적인 목적으로 제보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무슨 공적인 목적이 있겠어요? 일반 시민들이 다 그 이제 그 사람이 너무 밉다거나 아니면은 뭐 보상금 받을 수 있다거나 뭐 이런 식의 그 생각으로 제보를 하게 되는데 근데 만약에 내부 고발자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1억을 신고를 해서 2천만 원을 받고 네. 그런데 그 사람이 뭐 연봉을 3천만 원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그 만약에 그 회사나 그 기관에서 잘리면 손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내부 고발자가 그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이 좀 상당히 상향될 필요가 있죠. 자기의 연봉을 잘렸을 때 연봉을 좀 그 상쇄할 만큼의 그런 금액들이 보상금으로 지어지지 않으면 내부 고발이 활성화되지는 조금 그쵸. 힘들죠. 예, 예.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1억이라는 탈세 금액을 신고했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1억만 뭐 국가가 더 걷어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런 신고나 뭐 이런 게 있으면 앞으로 또 다른 기업들의 뭐 범죄 예방 뭐 이런 걸 네.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큰 금액이 국가에게 돌아간다. 네. 모두에게 돌아간다 생각하면 전 진짜 이건 좀 많이 보상을 금전적으로라도 해주는 게 좋지 않은가 싶은데 보상금 그 주고받고 하다가 뭐 신원 다 노출될 것 같은데요. 무슨 그래, 강당 같은 데서 이렇게 상 네. 주면서 자, 오늘은 네, 보상금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하면서 나 신고한 놈이에요. 두 가지 경우가 있죠. 네. 그러니까는 이왕지사 밝혀진 사람 아, 그런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끝까지 밝혀지지 않은 사람. 네. 이제 끝까지 밝혀지지 않은 사람한테는 이제 보상금을 지급을 할 때도 이렇게 그 실명으로 지급을 안 하고 이제 뭐야 다른 방식을 써서 지급을 지금 현재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적인 내부 고발, 네네네. 성공적인 공익 제보는 세상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도가 되는 게 항상 내부 고발이 잘 안 된다라는 보도가 되는 이유는 이 첫 번째 경우 때문에 그런 거죠. 드러나는 경우. 그래서 실패한 경우들이 이제 보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성공한 경우도 우리가 모르지만 꽤 많이 있긴 있겠군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 뭐 대표적인 그 내부 고발 사건 왜 미국의 딥스로트 같은 경우에
하여튼 한 3, 40년 지나서 이렇게 33년 뒤에 실명을 예. 공개를 했죠. 그러니까 그 정도 보호해 줄 정도는 돼야 사람들이 이게 좀 마음을 놓고 신고를 좀 하든지 할 텐데. 하여튼 뭐 우리 변호사님이랑 팀장님이 그런 업무도 같이 좀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안심 변호사가 있는 거고요. 서울시에 좀 특화된 부분인데 다만 좀 더 이제 보완돼야 될 거는 그 말씀하신 대로 내부 고발자 같은 경우에 이제 지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뭐 생활비라든지 긴급 구조비 이런 것도 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아직 그런 부분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이제 호루라기라고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단체에서 뭐 긴급 생활 지원비로 뭐 500만 원 뭐 이렇게 지급을 한다거나 자녀들의 뭐 장학금식으로 지급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이제 있을 뿐이라서요. 좀 네. 그런 부분은 시급하게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만약에 내가 내부 고발 할 만한 건을 내가 발견했어요. 뭐 어디로 전화하거나 어디로 뭐 이메일을 보내면 됩니까? 내부 고발 또는 공익 제보. 네, 공익 제보에 대해서는 서울시 홈페이지에 보면 네. 이제 원순시 한라인이라고 하는 그럼 지금 알려주세요. 예예. 홈페이지 가라고 하지 마시고 뭐 이메일 주소 딱 직통 없습니까? 전화나? 저희 공익제보 지원센터의 이메일은 네. 워치도그 워치독. 워치독 @ 서울.go.kr 여기로 메일을 보내면 바로 다이렉트로 우리 팀장님한테. 예. 그렇게 그 저희가 부서 메일로 운영을 네. 하고 있고요. 아니면 뭐 그다음에 전화는 네. 여러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건 네. 이제 안심 변호사하고 어떻게 연락을 할 수 있느냐. 네. 네. 그 저희가 안심 변호사 10분에 대해서 네. 그 전화번호까지는 네. 사실 공개가 좀 그럴 것 같아서 이제 이메일 주소를 저희 원순시 한라인에 공개를 네. 해놨어요. 예, 10분의 경력과 그다음에 성함과 뭐 이런 것까지 해놓고 10분의 이메일도. 예예예. 네. 그래서 보통은 그런 이메일로 이렇게 그 문의 메일을 보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 보내면은 그분한테 바로 또 연락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네, 예. 연락을 합니까? 연락을 이제 하는 분들도 있고 네. 그냥 이메일로만 주고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본인의 이상의 신분 노출을- 이메일 연락은 원치 않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분들은 이렇게 면담도 하고요. 면담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너무 겁이 나니까. 그래서 중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어요. 중단되는구나. 그런 경우도 있죠. 그 아까 그 내부 고발 말고 이제 뭐 공익 제보인가요? 그 예를 들면 무슨 불법 주차. 그렇죠. 쉽게 하면 불법 주차인 거죠. 이런 것도 이제 다 주민들이 신고를 하게 좀 독려를 하신다는 거죠? 그게 네. 그 도로교통법하고 이제 도로법 위반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그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적용을 받아요. 네. 이 법 위반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흡연도 네. 이제 국민건강증진법이라고 또 있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신고를 하게 되면 네. 이제 공익 신고자로서 대우를 처분을 그 받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보호 의무가 있습니다. 그 금연 장소에서 누가 흡연하는 거 보면 그 사진 찍어갖고 제보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런 제보 많습니다. 많아요? 예, 예. 와. 정말 열심히들 사시네. 그럼 그분들한테도 뭐 이렇게 좀 보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파파라치라고 좀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교대역 쪽에 네네. 이제 그 몰카를 이렇게 그 소지를 하고 이렇게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이제 그런 것들 보면 이렇게 신고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 교육도 하고 근데 그럴 경우에는 조금 국민들 간에 이렇게 신뢰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100만 원 이상 처분을 받아야지만 그 보상금이 보상금을 주어지는.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 흡연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상은 분들한테는 보상금을 지급을 안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아요. 예. 그 근데 많은 예를 들어서, 이유가 네. 그 보상금을 노리고 하는 분들이 아닌 거죠. 그분들은 불편하니까 혹은 뭐 오지랖인 거죠. 화나니까 오지랖. 근데 예를 들어 최욱 씨가 담배를 뭐 금연 장소에서 피웠어요. 사진 찍었단 말이에요. 얘 나중에 어떻게 잡아요? 얘한테 뭐 범칙금 어떻게 매길 수 있나 이게? 항상 범인은 그 자리에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요. 다시 또 돌아가는구나. 그래요? 이 첨단 방식이네. 네. 그러면 전 제 아는 친구가 차를 타고 가다가 깜빡이 안 넣고 이제 차선 변경을 했는데
그걸 처리해서 누가 블랙박스 네. 찍어갖고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네. 걸립니다. 그 신고도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아 그래요? 예. 지 얘기예요. 나한테 어찌나 하소연을 하는지. 아 형이 잘못했는데 왜 자꾸 짜증내냐고. 제가 홍군형을 냈습니다. 네. 저도 무단 주차를 했다가 그런 경우가 아 근데 난 있는데요. 좀 억울한 거 얘기해도 됩니까? 뭐냐면 아좀 아니 봐봐요. 비겁하게 좀 살지 마. 본 얘긴데. 한번 들어봐요. 깜빡이라는 게 뒤에 오는 차들을 위해서 내가 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 뒤에 차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한 100m 뒤에서 그거를 이제 요즘 이제 화질이 좋으니까 블랙박스로 찍어서 이제 신고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신고할 만한 거리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 그건 말이 안 맞죠. 왜? 안전벨트라는 거는 사고 날 때 필요한 게 안전벨트인데 사고 안 날 때 그러면 안 매도 됩니까? 아니지 그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사고를 대비하는 건데 네. 이 깜빡이는 네. 뒷사람을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습관을 들이면 좋은 거긴 하지만 이건 권장할 만한 일이긴 하지만 이게 어떤 뭐 처벌을 받을 일이냐는 거죠. 근데 원칙이란 게 다 있어서요. 횡단보도 새벽에는 사람 안 다니니까 네. 그냥 빨간불에도 지나가야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 그 문제랑 있잖아요. 같죠. 예, 네. 그래서 그 그건 원칙을 유연성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세웠다면 아닙니까? 유연성이라는 것은 그런 제보자들이 없을 때 발휘를 하는 것이 이제 아 이거는 뭐 가치도 없는 얘기예요. 뭐냐면 취지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신고하는 시스템이 과연 좋으냐는 거지. 저는 내부 고발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 내가 뭐가 좀 불편하거나 혹은 내가 조금 마음에 안 드는 혹은 걸면 걸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서로가 그러니까 천만 시민에 대한 이 투쟁을 하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이거는 그 사회 전체 우리 구성원 서울 시민들 전체를 마치 그 잠재적인 신고자와 불법을 저지른 자로 이렇게 좀 만드는 일은 아닐까. 서로 신뢰를 못 가지게 만드는 일은 아닌가. 이런 이제 근원적인 전 질문을 갖는 법만 거죠. 잘 지키면 돼요. 그게 제일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왜 위험해요? 너만 잘못 안 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어쩌면 사람들 사는 그 세상을 굉장히 각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또? 맞지 이게. 왜 갑자기 그런데- 툭 튀어나와요? 내 입장 남쳐하게. 그래서 그 공익 제보자들이 익명이 보장돼야 된다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 아까 그 신고하신 분을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일단 그분은 보상금을 바라고 한 게 아니에요. 아니죠. 예. 아, 순수한 정의감에서 네. 네. 하신 거고 두 번째로는 그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떤 분이 제 차 앞에 차를 댔어요. 못 나가요, 제가. 근데 30분을 전화를 해도 안 와요. 네. 아 속상합니다. 그래서 이제 견인을 하려고 일단 경찰을 불렀어요. 경찰을 불렀는데 경찰이 그 굉장히 잘못된 행동인데 제 앞에다가 주차를 한 사람의 주소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이 집이 옆집이니까 가서 따져보라고. 그 개인정보. 직접 가라고요? 네. 그래서 경찰하고 같이 그 집에 갔어요. 네. 근데 그 집에 그 집주인 그 아저씨는 네. 자기 이제 양복 주머니에다가 이렇게 전화기를 놓고 있어서 못 들었다라는 건데 근데 하필이면 거기 부인과 딸과 다 있었던 거예요. 네.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 근데 와서 차 빼라고 그러니까는 순순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의 뭐 폭력 직전까지 가게 되는 이런 현상들을 제가 겪었는데요. 네. 근데 제가 담당자로서 네. 네. 생각을 해본 결과 네. 아 제보자는 저간 그 모든 행정에 있어서 네. 그 익명은 보장이 되겠구나. 만약에 거기서 뭐 그 큰 사건이 일어나면 경찰이 책임질 거예요? 아니 오늘 다 자기들 하소연하게 바꾸네. 아 지들 하소연하게 바꾸고 어떻게 이렇게 흘러가면 안 돼요. 오늘은 저 공익을 위한 자리인데 하소연 대잔치. 아이고 참들 제일 열심히 얘기하네 이 대목에서. 거참 그래서 개인정보를 그러니까 공익신고 같은 경우에 이 얘기가 할 부분이 아니었잖아 심지어. 그렇잖아. 나도 지금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울분이 쌓여서 오늘 얘기하시는 것 같아. 우기도 하나 해. 이참에. 아닙니다. 저는 법만 잘 지키면 문제 없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근데 네.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소위 5호 담당제냐 북한식 네. 예,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서로가 서로를 못 믿고 하는 건 네. 참 이제 비참한 사회죠. 그렇게 되면.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현재 시점에서 이게 누구나 다 그렇게 인정이 되고 한다 모르겠지만 우리는 또 한 가지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안 좋은 거 하나가 네.
법 지키는 사람 치고 잘된 사람 없다. 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돈을 벌려면 법을 지키면 안 되는 것이고 변호사분이신데. 부동산 뭐 이런 불법 이걸 해야지만 돈을 번다는 거죠. 나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그런가요? 야, 우리 변호사님의 이 법 생각을 우리가 알 수 그래서 있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의 의식이 팽배하다면 오히려 준법 정신이 어느 정도 올라올 때까지 그때까지는 저는 신고를 장려해야 오히려 된다. 장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영 씨 같은 생각은 네. 그래서 법을 만들 때 잘 만들어야 되는 거지. 법이라는 건 최소한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잘못된 법이 하나 있어요. 제가 하나 잡아냈습니다. 네? 안전벨트 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돈 물리잖아요. 네. 안 하면. 난 이거는 잘못된 법이라고 생각해요. 법이라는 게 상대에게 피해를 줄 때 제재를 가해야 되는데 이건 내 생명과 관련되는 건데 아니지. 이걸 법으로 규제하는 거? 아니죠, 난 아니죠. 잘못된 법이라고 봐요. 이게 큰 잘못된 생각인 게 뭐냐면 봐봐 이제 교통사고 났어요. 네. 그래서 벨트를 맸으면 최욱 씨가 안 죽었어. 네. 근데 나는 당신과 사고가 나면서 내가 살인자가 된 거예요. 당신이 벨트만 맸어도 당신은 안 죽었으니까 나는 그냥 교통사고 뭐 가해자 정도일 텐데 네. 이제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당신은 나한테 피해를 준 거지. 아, 그렇습니까? 자기만을 본다 하더라도요. 내가 가다가 전봇대를 많이 받았어요. 네. 나 혼자 다쳤는데 안전벨트를 안 매서 제가 뇌상태 빠진다라고 하면 네. 나를 치료하기 위한 병원 인력과 어떤 사회적인 구조 활동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의 증대가 발생하는 거죠. 그런 생각이라면 평소에 그 비타민 안 먹는 애들, 채소 안 먹는 애들 다 잡아넣어야죠. 사회 비용 발생하는데 채소 안 먹고 초콜릿만 먹는 애들 무기징역 시키세요. 그런 그런 점에서 발상이라면. 담배부터 먼저 한번 문제를 짚고 그 놓은 말이 안 거예요. 맞지. 네. 그런 게 아, 좋아. 좋지. 아, 좋아. 아유. 서울시 뭐 이런 계획은 없죠. 아직 뭐 채소 안 먹는 애들 잡아갈 계획 같은 거. 나 이거 제보할 사람 많은데. 네, 여튼 뭐 이 공익 제보가 우리 사는 세상, 특히 이제 뭐 서울시나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라는 건 뭐 다들 동의를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끝으로 뭐 오늘 뭐 못다한 이야기거나 아니면은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 뭐 개인 본인 울분 빼고, 네. 각자 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네. 대해서는 내부 고발자, 그 내부 직원밖에 몰라요. 그만큼 그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하니까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밝힐 수 있는 사람은 내부 고발자밖에 없고, 네. 이런 내부 고발자들이 네. 늘어나게 된다면 그만큼의 또 예방 효과가 또 발생을 해요. 네. 그러니까 기업주들이나 아니면 기관장들이나 전부 다 조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그 안전 장치로도 이제 이런 서울시의 정책들은 굉장히 바람직한 정책이다. 그렇겠네요. 네. 자, 우리 변호사님이요. 예. 내부 고발과 공익 제보하는 분들은 정말 우리 사회를 좀 더 좋게 만들다라는 그런 거창한 부분도 있지만요. 네. 그렇지 않고 내 양심에 안 맞는 행위를 내가 얘기했을 때 이게 어떤 나한테 피해가 돌아올까라는 고민도 더 많은 것 같으세요. 실제 이제 해보면 굴뚝의 오염 측정 장치를 조작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자기가 만약에 내부 고발을 한다면 자기의 형사 범죄를 자수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도 저희 이제 안심 변호사들이 그 대응을 하고 있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서 그런 분들은 형을 감경받고 아니면 아예 이제 재판을 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어려운 결정을 하신 분들한테 저희도 최대한 도움을 드리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회사로부터 이제 해고당한다거나 아니면 형사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도 충분한 도움과 그에 따른 보호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요. 네. 결심을 하신다면 당장 안심 변호사에게 한번 얘기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심 변호사분 혹은 뭐 이 공익제보지원 팀장님께 연락을 하시려면요, 이 watchdog@ 서울.go.kr 네 이메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서울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이 안심 변호사분들의 이메일 각각 이메일 10개가 이렇게 또 잘 친절히 안내가 돼 있다는 거죠. 꼭들 기억하시고 우리 사회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혹은 뭐 자신이 속한 조직을 또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많은 내부 제보 또
공익 제보들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분 앞으로도 이 공익 제보 위해서 우리 사회 건강하게 만드는데 더더욱 힘을 써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자, 걱정 말아요 서울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로 만들어지죠. 네,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를 저희가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저희 팟빵 게시판에 여러 가지 의견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I say you.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저희 방송에 힘을 실어주고 싶다면 구독하기, 다운로드하기, 후기 남기기, 하트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그 마음에 힘입어 더욱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다음 방송까지 안녕히 계세요.